자, 이제 고문운동 총정리 이제 하기 직전에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실제 고문운동은 도대체 어떤 양상이었는가? 우리 책에서는 특히 이제 이런 것을 인용을 하고 또 이제 그 전기소설 특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실제적으로 고문이라는 이런 문체의 발전은 중당의 시의 변화 이게 이제 어떤 그 형식적으로 신학운동 나오잖아요, 그죠? 내용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그런 어떤 형식적인 변화 그리고 발전 그리고 전기 소설이 당 중기 이후로 정말 엄청나게 유행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과 병행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실제로 있긴 있었어요. 원한연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야 이제 개원 뭐 그런 거 정관 이런 그 연호 아닙니까? 그 이 연간대의 문장의 정종 그러니까 문장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은 원진하고 백거이였지 한유하고 유종원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 고문운동은 우리가 이제 흔히 한유하고 유종원 생각을 하는데 원진하고 백거이 쪽으로 그 어떤 공로를 같이 돌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체로 이제 원진의 앵행전 얘기를 들고 그다음 이제 백행가 이 사람이 이제 백거이의 동생입니다. 백거이 동생이 이제 동생인 백행간의 이화전 이렇게 전기 소설을 들면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엄연히 이제 백거이하고 백행간은 다른 사람인데 왜 이걸 이제 이렇게까지 가져와야 되는지 뭐 이거 이 이야기를 좀 강조하려다 보니까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밑에 있는 이 문장은 차치하더라도 이 첫 번째 문장은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시기는 흔히 이제 우리가 문학사에서 고문운동 하면은 무조건 이제 한유하고 유종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노신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중국 소설사락에서 얘기를 했듯이 그 이 한유하고 유종원이 얘기하는 그 문체 자체가 바로 전기 소설의 문체하고 사실상 차이가 없었고 단지 차이는 뭐냐면은 이 전기 소설이 뭔가 고상한 느낌이 아니어서 이 사대부들이 쉬쉬하면서 즐기는 조금 대중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학이라는 느낌이 아니고 이거는 약간 좀 우리 이제 얼마 전까지 대중소설 같은 경우 좀 약간 경멸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대중소설 쓰는 작가와 어떤 예술적인 소설을 쓰는 작가 이런 작가들의 차이점을 많이 뒀는데 요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약간 그런 식의 어떤 차별성에 기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문운동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고문운동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는가 이거죠. 우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나라 때 일어났던 고문운동은 남북조 때의 수사적인 기교적인 변려문에 대한 반발로 나온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입니다. 어떤 어떤 일이 너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변려체가 계속 판을 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이 나온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고문운동이 무슨 괴물 같은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막 약간 이 고문운동의 어떤 약간 부정적인 면을 제가 부각시킨 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밸런스를 제가 잡아줘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고문운동이 이런 사람처럼 막 교조주의적인 느낌, 뭐 나치즘 이런 식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문운동 아니면 안 돼. 예, 모든 것은 고문이 어떤 어, 판단의 기준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까지 흘러버리면은 문학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이 내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은 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고문 운동이라는 이 어떤 흐름 자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 사회의 발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음, 중심 인물은 뭐니 뭐니 해도 한유 유정원이죠. 유면이 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이론적인 완성을 봤을 뿐 어떤 그 창작의 실행적인 측면에서는
한유 유종원에는 비할 바가 못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사실상 이 고문운동은 문학 장르 자체를 산무에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유 유종원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건데요. 그게 아니고 이 산문뿐만 아니라 다른 문체, 예를 들어 이제 전기 소설까지 확대를 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그 이전에 고문운동은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거기 이제 백행강 원진 이런 사람을 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한유하고 유종원은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한유는 문학을 유가적인 도를 구현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의 어떤 말단으로만 취급을 합니다. 비유를 후세 사람들이 특히 이런 걸 드는데요. 어떻게 드냐면은 나무가 있으면 그 뿌리가 바로 이제 도에 해당되는 유가적인 도. 그리고 이제 이 몸통을 지나서 이제 가지, 꽃, 여기 이제 말단, 그 아주 예 지엽적인 것 있죠. 요런 게 이제 문장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종은 어떻습니까? 문학 그 자체의 중요성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나무가 제대로 크려면은 뿌리만 튼튼하다고 그게 되겠느냐? 줄기와 가지 그리고 꽃까지 다 중요하다.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유종원의 어떤 관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사실 이런 어떤 대립 관계가 사실 이 두 사람이 친하기는 했지만 실상 이거는 굉장히 큰 대립 구도거든요. 송나라 때 이게 폭발합니다. 예, 송나라 때 이제 그 고문에 대한 관점이 다 나뉘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큰 어떤 논쟁적인 시사하는 바 어떤 논쟁의 시사가 되는 점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조선 시대 때 훈구파하고 살인파의 문학을 보는 그런 관점하고 그대로 연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한유의 관점이 바로 살인파의 관점이고요. 유종원의 관점이 바로 훈구파, 그러니까 이제 문장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문운동 총정리를 끝내고요. 예, 여러분들 예, 고문운동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민가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민간 문학을 이제 남북조를 우리가 건너뛰고 여기서 합니다. 남북조의 민가는 특히 이제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맥락상 이런 것들을 빨리 한번 파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것도 이제 다루겠고요. 우선은 이제 이 남조니까 생활이 여유로웠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가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선 남쪽은 지리적으로 물산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역사적으로 전란에 휩쓸리지 않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죠? 이러한 배경 예전부터 계속 강조하는 바이고요. 이때 이제 성행한 유행한 민가의 성격을 보자면 시경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이제 남녀 간의 정이죠. 그런데 이제 길이가 짧았어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가벼운 내용인데 아름다운 서정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성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우선 오성하고 서곡 이렇게 나뉩니다. 이 악부 시집에 보면은 청산곡사에 주로 이제 이 오성하고 서곡 이게 실려 있는데 오성이란 건 오나라의 소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나라가 어디입니까? 예, 남쪽이죠. 상해 지방 절강성 그쪽입니다. 남쪽에서 유행을 했는데 이제 남경을 중심으로 그죠? 서곡은 어떤 겁니까? 이 서자가 이제 서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강의 하류가 아니라 중류 그리고 한수 근처 예, 호북 지방입니다. 요 호북성 지역 여기서 유행한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신영가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신에 대한 제사 지낼 때 쓰던 노래. 여러분 이제 고정강독 저하고 하신 분들은 신영곡 기억나시죠? 바로 그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살을 더 보태고 자기만의 어떤 그 창작물로 바뀐 게 이제 이하의 신현곡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초사하고 관계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서주곡 이런 곡도 있는데 이거는 긴 서정시인데 요새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어, 후대 혹은 이제 당대 문인들이
윤색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길기 때문이죠. 민간에서는 사실 긴 어떤 시가 유행하기가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인들의 어떤 수법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다. 그런 데서 이런 이제 의견이 계속 주장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우선 오성이 어떤 건지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 오성 같은 경우에는 자야가가 유명하고요. 자야사시가 이것도 뭐 사실상 뭐 비슷한 겁니다. 독곡가가 있고 화상기가 있습니다. 그 특징을 보자면 이건 무조건 그러니까 네 줄이에요. 사구라고 하는 건 네 줄입니다. 그리고 다섯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오원 절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부녀자의 말투로 약간 그 가볍고 가벼운 느낌 이런 게 있어요. 가볍고 살랑살랑 막 뭔가 뭐 어투가 바람에 흩날리게 이렇게 가벼운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경에서도 늘 나오지만 남녀 사이의 어떤 사랑을 노래를 했고요. 표현을 보자면 역시 이제 부녀자의 말투를 그 어떤 어조와 어투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가볍고 쉽거든요. 그러면서도 감정 자체가 굉장히 진지하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사대부들이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이제 보인 것도 이런 어떤 청실한 느낌임에도 불구하고 감정 자체가 진지한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대부들이 여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인사 이런 것들로 발전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이제 그 당시에서 민가를 수법을 여러 가지 채택을 해가지고 오원절구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쓰고 있는 경향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 지금 약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오성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데 자야가는 또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야가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처음 임을 사귀었을 적엔 두 마음 하나 같았거니 실 매만지고 짜든 배틀 오르지만 한 필도 못 짤 줄 니 알았으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쌍가 우리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쌍관어의 활용이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한데요. 여기 보면 여기도 한국 한자음으로도 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인데 한시에서 이 생각이 나오면은 임에 대한 생각, 임에 대한 사랑 이거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고대 한국어 보시면은 그 사랑하다의 어떤 어원을 배운 기억이 혹시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서 온 겁니다. 사그에다 뭐 이거 배운 기억이 혹시 안 나십니까? 이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예.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사자를 좀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비유적으로 쓰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리고 하나 더, 이 부분이야. 예, 둘 다 이 시에서 나왔네요.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서 시를 매만진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 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한 필조차 못 짤 줄 어떻게 알았겠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배필 할 때 그 필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처음에는 같았는데 이게 어떻게 그 배필이 서로 이제 되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 서로 쪼개졌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서로 이제 그 헤어진 상태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데 그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쌍관어의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재밌죠. 자, 그리고 밑에 한번 또 더 보겠습니다. 치마 허리춤 쥐고 띠도 매지 않은 채 잠깐 내다보려고 앞 창문으로 나가니까 어땠습니까? 비단 치마는 날리기도 잘 하시고 이랬어요. 조금 벌어지자 봄바람을 욕하냐고 이분은 좀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자의 어떤 시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비단 치마를 입은 대상 자체가 여자가 여자가 아니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뭔가 가벼우면서도 그런데 이런 거 지금 보면은 그 어떤 자기 감정에 굉장히 충실하고 진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당나라 시인들의 어떤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것들 어떤 그 평칙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이 정도의 수법이라면은 한편에 오온절구로 손색이 없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그 오성이 어떤 건지를 보셨어요. 이제 서곡해야 되겠습니다.